지급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역계약과 대금결제 관계는 인도 의무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거니까 필기나 메모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무역결제 형태는 크게 요렇게 나눠요. 신용장과 무신용장 거래. 요렇게 나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하자? 큰 숲부터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자. 그러니까 무역 대금 결제는 신용장 거래와 무신용장 거래가 있구나. 그럼 무신용장 거래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송금 방식이 있고요. 추심이 있고요. 또 포페이팅, 팩토링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무신용장 결제 방식은 많은데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막 다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걸 나는 다 읽어야지, 다 외워. 아까 다 읽는 건 좋아요. 근데 다 외워야지. 나 이거 어떻게든 파야지. 이러면 위험해요. 아셨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용장 결제 방식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라고 해놨죠. 조건부 지급 확약이며 어느 조건을 충족하면은 은행은 지급 확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 조건부는 바로 요거예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 조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입자가 정한 거고 요 조건에 맞는 매도인이 서류를 구비하면은 이 서류 구비했을 때 일치를 하게 되면은 개설은행은 이제 대금 지급을 매도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송금 결제 방식이죠. 송금 결제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환어음을 사용하는 거는 기억하자 지금부터 추심과 신용장입니다. 아셨죠? 송금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송금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송금수표 그리고 우편원과 전신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동식 이제 결제 방식인 COD와 CAD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심 결제 방식 있죠. 무신용장 결제 방식 중에서도 송금 그 다음이 추심. 자, 추심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 아니에요. 추심은 은행이 개입되는 거래지만 은행이 대금 결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금 보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어차피 추심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추심 의뢰은행이 있고 추심은행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출자는 추심 그 거래에서는 프린시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드로월. 드로월은 이제 추심을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드로워라고 하고 추심거래에서 수입자는 드로위라고 불러요. 지급인이라는 의미예요. 추심의뢰은행은 레미팅 뱅크라고 부르고 추심은행은 컬렉팅 뱅크라고 불러요. 이따가 당사자에서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 수출자 이렇게 은행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자는 추심의뢰은행한테 추심 의뢰를 합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자,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한테 추심 의뢰를 하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를 주고요. 환어음과 서류를 주고 이거를 화환어음이라고 하는데 자, 무역영어에서 화환어음이라는 거는 환어음과 그리고 지급 관련된 서류를 합친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환어음을 주고 수입자는 대금을 결제해서 대금이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은행은 단순히 무역거래를 위해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어떤 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하는 순수 외상거래입니다. 이 추심결제 방식은. 그래서 당사자 간 매매 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화한어음을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고 수입자가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은행이 개입이 되지만 은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종류는 지급 인도, DP, 지급 인도 조건이 있고요. DA, 인수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일람불 신용장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인수인도는 유산스라고 해서 기한부 신용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연계가 되게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옆에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에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서 청산 계정 방식은 매 거래 시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장부상의 상세에 놨다가 일정 기간 정해진 일자에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만 결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청산 계정 방식이고 이거는 제일 유명한 후지급 방식이죠. 자, 그리고 특수결제 방식, 요것도 대표적인 무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자, 국제 팩토링 거래는 자, 팩터가 있죠, 팩터. 팩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역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외상 매출 채권에 관련된 신용위험 인수, 전도금융의 제공, 회계 처리 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국제 팩토링도 중요한 환어음이 없습니다. 이 외상 매출 채권에 관련된 거고요. 시험 문제 신용위험의 인수, 특히 전도금융에 제공하면은 대부분이 팩토링에 대한 문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포페이팅이에요. 포페이팅은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등 기한부 신용수단을 중요합니다. 상환 청구권 없이 이걸 바로 무소구권이라고, 무소구 조건이라고 해요. 포페이팅은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등 기한부 신용수당을 상환 청구권 없이 무소구 조건으로 포페이터가 고정이자율로 할인 매입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환어음을 사용하는 결제 방식과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 있어요. 자,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송금 방식이고요. 팩토링 방식이죠. 그죠? 환어음을 사용하는 거는 추심과 신용장과 포페이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